멘토라에서 완성하는 내일은 내가 바로 수학의 신 반드시 투자하겠습니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04쪽 필수의 2번 문제입니다. 이걸 어렵게 식으로 쓴다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 의대, 예를 들면 서술형 뭐 그런 쪽의 문제를 푼다면 이걸 서술형 문제로 조건부 확률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만약에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풀어라 한다면 잘 봐.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는데 안경을 쓴 학생일 때까지가 조건부 확률의 전체 확률이 되는 거야. 안경을 쓴 학생 이만큼이 전체가 되는 거야. 50명이 전체가 아니라 이 녀석은 20명이 전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지시대명사 that 있죠, that. 이 문장 전체를 다 봤잖아. 그 학생 중에서 A 학급 학생의 확률 이만큼 25명 하면 안 돼? 네. 몇 명이야? 16명이잖아. 그래서 중2도 푼다 이 문제는. 20분의 16 뭐잖아.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걸 굳이 뭐 기호로 쓴다면 만약에 뭐라 쓰냐면 뒤를 이걸 뭘자면 뭐 안경을 쓴 안 동그라미 할까요?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 A 학급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맞죠? 좀 더 세련되게 뭐 가다듬을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 아니에요. 뭐가 전체? 안경을 쓴 사람 중에 그러니까 횟수 사람으로 해도 괜찮아. 내가 지금 푼 건 이거 풀었거든. 안경을 쓴 사람 중에 뭐 A반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걸 확률로 나타내면 P 안경을 쓸 사람 확률 분의 이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이제 서술형으로 쓰면 뭐 써진다라는 거야. 뭐 풀이는 더 안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하면 된다.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05쪽 필수 3번 문제입니다. 자, 문장을 전체를 봐야 된다. 이만큼이 조건부 확률에서 전체가 되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할게요. 자, 그럼 기억의 사건수는 뭐예요? 오늘 10C 2가 되는 거지. 근데 그 꺼낸 공 중에 모두 흰 공이라고 했어요. 특정 사건이 난다면 특정 사건수는 뭐지? 6C인가요? 그럼 저는 할 것도 없잖아, 그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좋을까? 10C 2분의 6C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되겠죠?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05쪽 필수에서 3번 문제가 뭐냐면 자, 지금 책에서는 A는 뭐야? 흰 공이 처음에 나왔던 거지. B를 뭐라고 잡았어?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럼 봐봐. A바 B의 정의는 뭐였어? PB분의 P, 그렇지. A교 B였잖아. 자, 그러면 PB바 A의 정의는 뭔데? PA분의 B교 A가 되는 거지. 양변에 PA를 곱해도 괜찮지. 이걸 곱셈의 곱셈 정리라고 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 자, 뭔 소리냐? PA교 B의 확률은 뭐 같다? PA 곱하기 B바 A가 되는 거야. 여기 있네. 맞죠?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 의미는 첫 번째 PA가 나오고 두 번째는 A가 나온 사건 중에 B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나? 그럼 되려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뭔데? 이게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아니에요. 뭐예요? 10개 중에 6개 흰 공이 있잖아. 그런 후에 사건이 이어서 뭐가 난다고? 그럼 공 상황이 바뀌지. 이제 9개 공만 남았지. 9개 공이 남은 상태에서 흰 공이 나오는 건 9분의 5. 이거 아니에요. 알겠지? 이게 말이 뭐 어려워 보여도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세련되게 적었을 뿐. 같은 개념이 보이지? 따로 익히시면 안 돼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06쪽 필수의 이제 4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뭐 조건부 확률을 맞춰서 풀지 말고 자, 우선 쉽게 풀고 나서 조건부 확률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문장을 잘 보셔야 돼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다시 비가 온 후에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이 yes 매진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했지. 이 수문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 자, 요 반대 상황. 비가 왔는데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지? 이 2분의 1이라는 걸 수문그림 찾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수문그림 찾기도 마찬가지야. 비가 오지 않았어. 근데 그 다음날 공연이 매진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지? 그렇지. 3분의 1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40%였어. 그럼 오늘, 내일. 자, 그럼 두 가지 상황만 얘기하시면 돼요.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어. 자, 오늘 비가 왔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맞지? 이해되나? 오늘 비가 안 왔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또는 안 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렇잖아. 네. 그런데 공연이 매진된다고 했어. 공연. 내일 요 상황은 공연이 매진될 수도 있고요. 그럼 요 상황도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니? 얘도 마찬가지야. 공연이 매진될 것만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내일 비가 왔어. 그럼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얼마지? 2분의 1이었지. 맞아? 그럼 내일 비가 올 확률이 얼마야? 40%였잖아. 그래서 100분의 40. 그 상황에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비가 온 후에 그 다음날 비가 공연될 매진 확률이 50%. 다른 말로 2분의 1. 맞나요? 5분의 2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면 5분의 1이 되나? 맞지? 이해되나? 그런데 결국 우리는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묻는 거거든. 이 상황은 뭔데?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60이고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 그렇지, 3분의 2잖아요. 이렇게 계산은 얼마야? 10분의 3, 3약분하고 5분의 2인가? 그렇지. 근데 이 두 사건은 같이 넣을 수 있어, 없어? 없네. 합법식이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답은 5분의 3. 만약에 조금 더 정보가 주어진다면 이 얘기도 할 수 있겠지. 같은 상황이라서 굳이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3일, 4일도 많이 나온다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봐주세요. 개념원리 확률과 통계 페이지 107쪽 조건부 확률 필수 5번. 상자 A는 뭐가 있지? 하이트공 2개와 블랙공 4개가 들어가 있어. B 상자에는 뭐가 있지? 하이트공 3개랑 블랙공 2개가 들어가 있어. 임의의 한 개 상자를 선택했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A 상자와 B 상자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 상자를 뽑을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 상자에서 뭐가 나온대? 흰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가 나올 확률을 물었어. 이건 뭐지 그러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은 뭐야? 어떻게 쓸 수 있어? 6개 중에 2개를 뽑잖아. 흰 공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그럼 1수 1이 될 것이고. 블랙공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네. 그러면 곱하기 4수 1이 되지 않나요? 6수 2면 15가지가 될 것이고 분자는 2 곱 4. 약분하면 15분의 8이 된다고. 맞죠? 근데 사건이 A 상자가 나온 후에 그 A 상자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이니까 곱 사건이에요? 합 사건이에요? 곱이죠. 그래서 곱법칙을 적용하면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계산하면 15분의 4가 된다는 거지. 근데 두 번째 상자는 B 상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B 상자가 나올 확률이 얼마야? 역시 2분의 1이지. 이 상자에도 흰 공, 검은색 공이 나오지. 그래서 이걸 PB라 부른다면 5개 공이 들어가 있는 그 상자에 2개를 뽑는 거잖아. 분의 흰 공이 하나, 그럼 3수 1, 검은색 공이 하나 곱하기 2수 1 계산하면 15분의 6 곱 2. 10이죠. 15가 아니죠. 10분의 5, 3 곱 2 약분하면 5분의 3이 되네. 근데 역시 사건이 연달아 나서 곱법칙이네. 결과 영향을 주잖아.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돼. 근데 뭐뭐 할 때를 찾아보세요.
이 뭐뭐 할 때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야? A 상자가 나오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이 있고 B 상자가 나오면서 조건을 만족하는 사건이 있잖아. 맞아요. 그럼 이걸 스타 1이라 한다면 얘를 스타 2라 한다면 이 전체는 뭐예요? 스타 1 사건과 스타 2의 합의 전체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 중에 특정 사건이라는 건 뭐가 특정이지? A 상자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스타 1이 전체가 특정이 되는 거지. 안 그래? 그래서 확률을 적는다면 스타 1 더하기 스타 2분의 스타 1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15분의 4 더하기 10분의 3분의 15분의 4의 확률이 된다. 2021년 영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고사 6번 문제. 자, 첫 번째 풀이는 지수로 풀겠습니다. 자, 우선 처음 기억 조건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한다면 7의 x제곱은 3의 세제곱이죠. 법칙이 있어요. 지수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등식은 성립하죠. 그럼 틀리는 거야. 언제 쓸 수 있다? 그렇지. 밑이 양수일 때. 이거 제대로 안 배우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밑이 양수이니까 지수에 뭘 곱할 수 있어? x분의 1을 곱할 수 있잖아. 그럼 좌변은 7, 우변은 3의 x분의 3제곱. 두 번째 조건 역시 마찬가지야. 63의 y제곱은 3의 4제곱이니까 지수에 뭘 곱할 수 있어? y분의 1 곱해버려. 그럼 63은 3의 y분의 4제곱이잖아. 그럼 준식을 얘기하려면 얘를 스타 2, 얘를 스타 1이라 한다면 두 개를 더할까 뺄까? 그렇지, 안 속네. 스타 2. 틀렸어? 스타 1 해주면 되지, 그지? 그러면 나누면 지수 법칙이니까 밑이 같네? 그럼 지수끼리 빼주면 되겠네? 3의 4분의 y제곱 빼기 x분의 3제곱은 나눌 수 있죠, 그지? 그러면 9가 나오네. 그냥 3의 제곱이네. 그래서 2가 되는 거 아니겠어? 자, 두 번째 풀이는 얘를 록으로 풀어볼 겁니다. x는 처음 기억 조건 잡아. x는 밑을 7로 하는 27의 로그지. 뭐 굳이 진수를 내려도 괜찮아. 3 곱 로그 7의 3. 니은 조건도 마찬가지야. y는 뭐가 되지? 밑을 63으로 하는 81. 그러니까 3의 4제곱이잖아. 진수자리 지수는 밑이 양수일 때 그냥 내려올 수 있지. 4 곱하기 로그 63의 3. 혹시 학교생들이 요거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꼭 얘기해라.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같이? 네. 아닙니다. 같아지려면 x가 0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혹시 학교 수업했던 기억이 나면 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밑을 10으로 하는 x제곱은 이렇게 그려져요.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1, 4, 4분면을 진다는 증가함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2, 3, 4분면을 지나는 이 함수입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냥 y 이퀄 2배의 로그 x 그래프라고 한다면 차이가 나요. 차이 나지. 했던 거지. 세번 수업 봤잖아. 학교에서 했어. 그러면 됐어. 이거 차이 나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로그 x 세제곱이면 이는 무조건 같죠. 왜요? 탄생을 x 세제곱으로 주어진다면 x 세제곱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x가 0보다 큰 조건밖에 안 되지. 할 수 있겠지? 차이가 납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지금 x분의 3부터 계산할까요? 그러면 밑 변환이죠. 합니다. x분의 우선 1은 뭐가 돼?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7의 3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럼 x분의 3은 양면에 3을 곱하면 되니까 밑을 7로 바로 바꾼다. 밑을 3으로 하는 7의 로그지. 따라오지? 얘도 역수를 씌우면 y분의 1은 4 곱하기 로그 63의 3분의 1인데 4를 곱해. 그럼 y분의 4는 밑 변환 바로 씁니다. 밑을 3으로 하는 63. 밑이 같아졌네. 그래서 여기 있는 스타 3에다가 스타 4를 빼주면 되겠다. 그지? 맞죠? 빼주면 중식 나오지? y분의 4 빼기 x분의 3은 밑이 같아졌어. 63에 빼기 3의 7. 로그 뺐으면 진수 나눗셈. 그럼 밑을 3으로 하는 9가 될 것이고 답은 2가 되죠. 2021년 영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고사 기출문제 7번. 자,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근과 계수형과 바르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약분하면 루트 3에 남지.
약분되죠? 잘못됐다. 루트 3분의 1이 남죠. 자, 그러면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근과 계수관계 A분의 C 맞나요? 그건 둘이 연립할 건데 뭐가 하나 부족하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지? S제곱 같은 각의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라는 거.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쓸 겁니다. S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SC 이 녀석이 1 이거 알잖아. 루트 3분의 1 제곱하면 3분의 1 SC의 마이너스 2배면 마이너스 3분의 2A 이 값이 1 3을 곱해 1 빼기 2A 값은 3 그럼 2A 값은 1이면 되겠네. A가 1이면 되겠네. 끝.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021년 용원고등학교 2학년 1학기 2차 고사 대비 9번 문제입니다. 상당히 세련된 문제고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나와도 수능에 당장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문제다. 이런 문제를 식으로 푸는 친구들은 기억, 니은, 뒤끝을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A는 B보다 크다라고 했지. 1이 아닌 양수라고 해서 지수함수인 건 확실히 맞아. 그럼 세 가지 케이스를 그림을 좀 그리겠습니다. A가 제일 커. 그다음 B가 커. 1보다 커. 함수를 그려보라고. 내가 첫 힌트가 뭐였어? 그리라고 했어. 우선 X에 관한 치수함수를 그릴 겁니다. 이거 쌤이 제일 첫 단추 할 때 늘 강조하던 거지. 3의 X제곱 그래프랑 2의 X제곱 그래프의 차이점 아니? 이 녀석을 A를 3으로 보면 된다. 0,0, 1,3을 지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급격히 올라가. 근데 두 번째, Y콜 밑을 2로 하는 지수함수는 0,0을 지나지만 1,2를 지나지. 조금 아래에 있지. 대려 근데 그치 반대로 요정은 위에 있지. 차이가 바뀌죠, 그죠? 이렇게만 그려주지. 근데 문제를 쉽게 내려고 하신 게 정의역을 양수 n으로 한정했거든. 함수에서는 n 값이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지. 어때? 그럼 gn이 커, fn이 커. fn이 크지?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자, 그럼 두 번째. a가 b보다 큰데 이 녀석이 반대로 b라는 놈이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나? 맞죠? a는 1보다 크지만 b라는 놈이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잖아. 이건 뭐 그리지 않아도 바로 나올 수 있죠, 그지? 자, fn 함수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그 다음 y콜 bx 형태는 이런 감소함수 형태를 가지잖아. 0보다 클 때는 fn이 커, gn이 커. 그렇지? fn이 크지? 근데 마지막 항은 a가 b보다 크긴 하지만 둘 다 0과 1 사이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0보다는 크고 맞죠? 그러니까 크지만 b 그 다음 a 1 순서지. 역시도 그림을 그려보세요. 대표적인 게 뭐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이건 바뀌었다. b가 더 a가 더 크니까 밑을 2분의 1로 잡을 거예요. 괜찮지? 2분의 1로 하는 x 그래프랑 이거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리면 되지. 헷갈리면 점을 찍으세요. 외우지 말고. fn 그래프를 그리면 0,1을 지나고 1,2를 지나지.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지. 반대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지. 마이너스 1일 때 2를 지나요. 1일 때 2분의 1 지난다. 안 찍어도 되겠지? 그 다음 밑을 3분의 1로 하는 로그 함수란다. 지수 함수는 마이너스 1을 대하면 3을 지나지. 1을 대하면 3분의 1을 지나지. 0보다 작을 때는 위에 있고 어때? 0보다 클 때는 아래에 있지. 그래서 이건 기억은 항상 맞지. 셋 다 모두 맞지. 요게 fx, 요게 fx고 fx. 0보다 클 때는 fx도 위에 있잖아. 파란색이 gx라고, 요게 gx라고. 맞죠? 자, 첫 단추 딱 끼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냥 연결돼요. 봐라. fn이 g-n보다 더 작으면, 그러니까 g-n이 더 크다라고 했어. 이 의미는 n자리에 -n을 대입했다는 것은 무슨 쪽 대칭?
y축 대칭이지. 맞아요. 이거 y축 대칭하면 이런 형태 되잖아. 빨간색은. 맞지? 그럼 fn이 커요? g n이 커요?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렇지? 안 맞지? 맞죠. 안 맞지? 1보다 크다는 게 안 맞다고. 물론 카운트 example 발레를 써도 괜찮아. 그렇지? 자, 니온도 안 봐봐. 또, 니온이랑 두 번째 안 봐봐. 여기 fn이다. 이게 gx다. 그지? 아, 이거 fx인데. 이거 gx면, 이거 g n을 계산하면, 어때? 같아질 수도 있지. 없죠. A가 자, 다시. 이걸, 우린 이걸 구할 거라고. 봐봐. 형태가,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1보다 큰데,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런 형태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다시. 이 녀석을 y축 대칭해보라고. 맞나요? y축 대칭하면, 이런 형태 될거 아니야. 이런 형태. 또는 이런 형태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형태에서 A가 지금 1보다 크면서 지금 B는 1보다 작잖아. 근데 반대로 지금 역수를 씌워도 어때? 뒤집어도 지금 A가 커, B가 커? A가 더 크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항상 맞다볼 수는 있나요? 없지? 요거 그리면 어때요? 역시 마찬가지야. 요거 이렇게 돼버리잖아. 이 형태가 지금 y 콜 gx 그래프잖아. 그걸 y축 대칭하면 이러한 형태 되잖아. 그럼 fn이 커요? gn이 커요? gn이 크지? 맞지? 근데 지금 이걸 만족하는 그림이 뭐냐고. 이거이면 반드시 a가 1보다 큰이라고 묻는 거야. 자, 이런 형태에서도 되는 형태가 있단다. 뭔 소리냐? 만약에 a 값이 2분의 1이고 b 값이 만약에 3분의 1이야. 그리고 n 값이 만약에 1이면 봐봐. 여기 1이야? 그러면 이건 2분의 1에 뭐가 되지? 그렇지. 2분의 1에 1제곱이 되잖아. 근데 역수지 이거 3에 1제곱이 되잖아. 어느 커? 크지? 그럴 때 a가 1보다 크니? 아니지. 작아도 괜찮다고. 0과 1 사이에서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 이건 그래프로 판단하는 거야. 이거 식으로 대입하는 건 하수들이라는 방법이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천천히 고민 진짜 해보세요.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내가 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수능에 당장 내도 진짜 세련된 문제예요. 틀렸어요. 자, D컷 한번 볼까? 자, 기억, 니은까지는 어찌어찌 함수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D컷 한번 보세요. 자, fn이 g N인 것 같아. fn이 g N인 것 같아. 그래? 그러면 fn을 뭘로 잡을 수 있어? 그냥 뭐 a의 n제곱 잡을 수 있지. g N 제곱은 그대로 b의 -n 제곱을 잡을 수 있지. 지금 a와 b 사이 관계가 모른다? 그 말은 b분의 1의 전체 n제곱 성립하네? 맞아요? 그러면 fn분의 1이라는 건 뭔데? 그 x자리에 뭘 대입한다? 이게 x자리에 n분의 1 대입하는 거라고요. a에 n분의 1. 이 녀석이면 b자리에 x자리에 뭘 대입해? -n분의 1. 그대로 대입하세요. 이게 성립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a는 양수란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럼 지수법칙 쓸 수 있지? 지수의 양변에 n을 곱해서 성립하지. 그럼 a는 뭐라는 얘기야? b에 -1제곱 성립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 a는 b분의 1 성립한다네. 그래서 항상 맞죠. 이걸 따지려면 위에 세 가지 케이스 다 따지시면 돼요. 대입에서 프로 다 똑성립하잖아. 안 그래요? 기억 제일 처음에 지금 a가 b보다 크고 1보다 큰 경우 성립하고 이 경우 성립하고 이 경우 다 성립하거든.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라는 게 참이 된다라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2021년 영어고등학교 2학년 1학기 1차 고사 기출문제 10번입니다. 동경을 묻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동경의 표현에 있어서 자, 각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지. 어라? 잘 보세요. -3분의 10파이에 대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녀석은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만약에 3분의 어때? 만약에 -4파이, -12파이. 자,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 주면 돼요? 2파이 해주면 어때요?
또는 바꾸면 이렇게 바꿔도 괜찮아. 3분의 12파이 빼기 얼마야? 10. 이렇게 하면 넘어가나? 음수니까. 아니다. 위에 게 낫겠다, 그지? 네. 이렇게 하면 동경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 먼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 얘기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4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잖아. 어차피 주기를 나타내 한 바퀴 돌고 나면 음이든 양이든 관계없지. 그래서 이 녀석은 3분의 2파이와 같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 동경 위에 표현해. 자, 이렇게 쭉 Y축 잡고 3분의 2파이면 파이에서 얼마만큼 곱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잖아. 그지? 이만큼 크기가 3분의 2파이지. 이만큼 크기가 동경을 표현하는 점 P가 되는 거지. 끝. 됐죠? 그 다음 Q는 뭔데? 4분의 파이 줌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Q라는 거야. 그 크기를 시타를 잡으면 시타의 크기는 3분의 2파이 빼기 4분의 파이 좀 되잖아. 통보 정리하면 12, 8, 3, 5파이가 되지. 동경의 크기를 알았어. 그럼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자, 부채꼴 넓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2분의 1 R 제곱 시타 또는 2분의 1 RL. 앞에 그 편하겠다, 그지? 네. 2분의 1 반지름 길이 16, 맞죠? 제곱하면 16이 되고 시타는 12분의 5파이. 약분하면 8이 남고 4로 약분하면 4, 4로 약분하면 3, 4로 약분하면 2. 답은 3분의 10파이가 되는 거지. 이 녀석이 A파이니까. 맞죠? A를 계산한다면 3분의 10. 그래서 3A 값은 답은 10. 개념원리 수일. 지수 로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듭제곱이죠. xn제곱 이퀄 a를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아니 총 6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첫 단수 낄 때는, 그리고 내가 좀 어차피 시험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내 구체적인 예 벗어나는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뭔 소리냐? x 2제곱 이퀄 3을 만족하는, 쉬운 걸로 갈까? 제곱해서 4가 되는 x를 뭐라고 그러지? 4의 제곱근이라고 그러지. 자, 이 듣는 거 가지고 너네게 될 수 없다. 반드시 오답도 옮겨줬고, 시험 기간은 오답도 한 장에 100원이라고 했다. 상금 줄 테니까 받아가. 복습해. 적어봐.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적는 게 정의예요. 이 자체가 정의다. 이거 위에 정의는 없어요. 그런데 제곱에서 4가 되는 x는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유리수잖아. 그래서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지. 근데 무리수는 탄생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곱에서 3이 되는 x를 3의 제곱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유리수 범위에서는 구할 수가 없다고. 근사치만 구할 수 있어. 그럼 막 구하다 보니까 이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라는 것도 사람들이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정의예요. 그래서 루트 3의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의 음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쓴단다. 앞에 이거 2가 생겼다 말이 그 말이지. 그냥 우리가 편의상 2루트 3이라 적지만 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 만약 그러면 100루트 3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100번 곱해서 3이 되는 100의 양의 제곱근이라 되는 거야. 알겠지? 다 의미가 숨어 있단다. 자, 그래서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건 실수 2개 존재하지. 이게 업그레이드 하자면 이제 4제곱해서 만약 2가 되는 실수 몇 개? 2개. 나머지 2개는 허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이건 허수는 대학 가서 배우세요. 자, 제곱해서 그러면 0이 되는 x를 0의 제곱근이란 말을 쓰지. 이거는 0 하나밖에 없지. 이건 중근이란 말을 쓰잖아. 자, 짝수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2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이거 적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i를 만들어낸 거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거. 그죠? 중요하지.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 이런 것도 전부 다 허수인 거예요, 허수. 그 다음 버전은 뭐냐면, 내가 제곱을 했기 때문에 y = x 제곱에 지수함수, 아니 유리함수를 그릴 거야, 이차함수를 그릴 거야. 그려놓고 y = 3.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네. 교점 몇 개 나와? 2개 나오잖아.
교점 x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3, 다른 교점 하나가 루트 3이 된다고. 이렇게 함수까지 결합시켜야 됩니다. 제곱에서 0이 되는 이 0 하나밖에 없지. 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실수범에서는 없지. 허수는 2개 존재하지. 이런 식으로 확정시켜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표현들이 우선 적어놓기만 적을 거야. 만약에 20 루트 3, 20 루트 0, 뭐 24 루트 마이너스 2 우선 적어놓고 시작할게.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홀수분 곱해서 생각해봐. 홀수분 곱해서 1이 되는 x를 뭐라 부른다? 1의 세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썼지. 근데 세제곱에서 1이 되는 건 무조건 3개 존재해. 근데 실수는 몇 개 한다? 하나 존재하지. 실수만 따진다면 세제곱 루트 1이 되는 거야. 맞나요? 쭉 해서 마찬가지야. 세제곱에서 0이 되는 x를 0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x는 뭐라 부른다? 0이라고 보지. 근데 3중근이라는 표현을 쓰지. 그럼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x를 마이너스 2의 세제곱근이라고 부르고 이건 허수다 실수다? 이건 실수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바꿔볼까?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이건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잖아. 넘겨서 푸는 건 우리 고1 때 했었지. 기억나나? 세제곱제 인수분해 x세제곱 플러스 2세제곱 이퀄 0 인수분해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 이 두는 허분이잖아. 이 실근만 넣어줘. 그죠?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마이너스 2지만 수학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 8. 그래서 의미는 이 의미를 이해해야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의미 제곱근은 어려워요. 요즘 교육과정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어려워해서 옛날 수학에는 나와요.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의미 세제곱근 들어가는 순간 멘붕이 빠져요. 그때 약분시킬 수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전히 나한테 그 질문 안 하네. 내가 분명 질문하라고 했는데 질문을 안 하네. 한번 해주시면요. 안 돼. 늦었다. 이것만 해도 된다. 이것만 이 정도만 해도 된다. 충분하다. 이거부터 해결해. 알겠나? 이거 익히면 자연스럽게 깨쳐집니다. 자, 그 의미를 위해서 자, 이거 한번 맞춰봐 그러면. 자, 맞춰봐. 이 6개 중에 이 6개의 수 중에 허수의 개수는 몇 개? 하나, 둘, 2개죠? 그러면 4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개인가? 자, 한 개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따라하세요. 대단히 어려운 수학은 없어요. 기초가 약한 수학은 있어도 지금 우리 쟤들이 기초가 좀 약한 편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건 못 풀어낸다. 잘 봐라. 만약에 기억을 잃어간다면, 자, 기억을 잃어간다면 의미는 어떤 수를 20번 곱해서 3이 되는 양의 제곱근의 표현이 이거예요. 3의 20제곱근 중에 양수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해봐. 20번 곱해서 3이 되는 실수는 몇 개 있다? 여기는 첫 번째 단수 했잖아. 2번 곱해서 3이 되는 실수는 2개 있다고 배웠잖아. 20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2개 있다고. 그거 실수적 표현이 이거라고. 그 중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봐, 첫 단수는 우리가 못 깨보잖아, 우리 아이들이. 이거랑 뭐가 다른데, 표현이? 니은들 읽어볼까요? 이것도 이걸 한다면 어떤 수를 20번 곱해서 0이 되는, 이건 엄밀히 따지면 20제곱근이 되는 거야. 중근이 무려 20번 있는 거야. 0을 20번 곱한 거야. 실제로 쓰는 표현입니다. n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써요. n 거듭제곱근. 알았지? 오케이. 이 실수 맞지? 이제 디크션 문제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를 24번 짝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다고 위에서 했잖아. 여기 있네. 짝수분 곱해서 양음수가 되는 수는 없다고. 짝수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2개. 짝수분 곱해서 0이 되는 실수는 하나. 짝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다. 이제 허수예요. 허수. 리얼도 마찬가지야. 어떤 수를 21번 곱해서 3이 되는. 여기 있네. 홀수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하나. 홀수분 곱해서 0이 되는 실수도 하나. 홀수분 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도 하나. 셋 다 모두 실수예요.
그 얘를 이걸 한다면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21번 곱해서 뭐가 되는? 3이 되는. 얘도 마찬가지. 23번 곱해서 0이 되는. 얘들아 25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전부 다 이건 어때? 실수 맞지? 이제 이해되지? 이 개념을 먼저 깨치는 게 맞다고. 알겠나요? 그래 나중에 그 의미 제곱근 이런 게 이해가 돼요. 이걸 해석하려면 결국 이 6가지 꼴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거든. 2021년 용원고등학교 2학년 2학기 1학기 1차 고사 기출문제 1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0이 아닌 실수 자체 A 2 이상이잖아요. A의 n제곱근 뭔지 알겠지 이거? A의 n제곱근 말 그대로 A를 n번 곱해서 되는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표현합니다. 자, 마이너스 5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간다는 건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n이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5의 2제곱근을 수학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를 나타내는 거잖아. 이게 정의잖아, 정의. 실수는요? 없지. 좀 전에 했잖아. 6가지 꼴. 머릿속에 집어넣어. 짝수번 곱해서 양수, 영, 음수. 홀수번 곱해서 양수, 영, 음수. 기본인 길을 묻는 거예요. 이건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개수만 따지면 되거든. 이제 바로 갑니다. 이 녀석 의미는 뭔데? 지금 그치 이건 A가 이건 2가 되는 거야. X의 제곱을 했을 때 3이 되는 실수는 2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 맞아. 굳이 구하란다면 X는 얼마? 좀 전에 했던 거가 똑같네. 오, 이 성견지명이 대박. 그래서 나 1은 2개가 되는 거야. 얘도 읽어볼까? 얘도 읽을 안다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이고 3이 들어가잖아. 어떤 수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실수는 몇 개? 하나지. 실수를 굳이 구하란다면 X는 세제곱 루트 마이너스잖아. 근호 안에 음수가 들어있다고 허수를 하는 놈 있으면 되겠네. 이 허수 맞죠? 아니오가 뭐고 실수라고 얘기하지. 그럼 스타 1은 스타 2는 2개죠? 아 좋네. 그래서 2랑 1 더하면 3. 이거 얼마나 쉽니? 어? 아 틀렸네. 3이네. 참 잠깐. 틀렸네. 방송은 틀리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읽어내면 돼. 이것도 어떤 수를 n번 곱해서 바로 읽어내게 괜찮지? 불을 굳이 정다면 뭐가 되는? a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a제곱은 0이 아닌 실수니까 무조건 양수겠네. 근데 n 값은 양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지?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를 분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봐봐. n이 만약에 짝수면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 x는 몇 개? 2개지. n이 홀수면 그렇지 1개지. 자 얘랑 뒤에 있는 스타4랑 같이 연결합니다. 연결되는 거 맞지? 똑같은 원리야. 자 스타4를 읽었는데 이 의미는 x의 홀수 제곱을 했을 때 또는 짝수 제곱을 했을 때 a 제곱이 되는 수를 묻는 거잖아. n이 짝수면 여기서 n 플러스 1은 반대로 홀수가 되지. 홀수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only one. 알겠니? n이 홀수일 때 n 플러스 1은 짝수가 되잖아. 짝수번 곱해서 양수가 되는 실수는 2개지. 이 케이스도 합치면 3이 되고 저 케이스도 합치면 3이 되지. n이 홀수든 짝수이든 무조건 맞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게 표가 나지. 기초부터 다시 익히세요. 이론 모르면 들고 와. 내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못 해줍니다. 너네들 공부를 안 해오면 틀린 거 또 틀게 돼 있다. 그래서 복습하세요.